벌써 후덥지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여름이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게 바로 에어컨인데요. 시원한 건 좋은데 에어컨을 켤 때마다 망설여지는 이유가 켜자니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고 안 켜자니 더워서 답답하고 이래저래 걱정들 많으시죠? 작년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었다가 요금 고지서 보고 전기세 폭탄에 깜짝 놀라신 분들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시죠? 저는 지난 30년간 수만 가구의 에어컨 AS를 다니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공통된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하면 전기세 좀 아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직접 현장에서 실험하고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은 빼고 여러분이 당장 따라할 수 있고 효과는 확실한 30년 현장 경험으로 검증된 핵심적인 5가지 에어컨 전기세 절약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제가 30년 AS 경력 중에서도 정말 특급 비밀에 속하는 99%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마법 같은 비밀 버튼을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어컨 리모컨에 숨겨진 이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여러분의 전기세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황금 같은 정보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혹시 아직 노후지의 방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뵐 힘이 됩니다. 그럼 올여름 시원하고 현명하게 보내는 특급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비법 에어컨 온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핵심 비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도 설정입니다. 여러분, 집 에어컨 보통 몇 도에 맞춰두고 사용하시나요? 18도? 20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위해 이렇게 낮게 설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온도를 단 1도만 높여도 전기요금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 가정에서 20도, 심지어 18도에 맞춰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정말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겪었던 한 어르신 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항상 에어컨 온도를 19도로 맞춰두고 계셨습니다. 그해 여름 전기요금이 무려 15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온도를 딱 27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 달, 그 어르신께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신기해요. 전기요금이 확 줄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설정 온도의 황금 비율. 답은 무조건 27도입니다. 27도면 너무 덥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느끼는 건 사실 온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면서 실내 습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27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7도에서 습도가 50%만 유지돼도 체감. 온도는 25도에서 습도가 70%인 날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무조건 27도로 설정하셨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운 것 같으면 온도를 낮췄다가 추우면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자꾸 온도를 조절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기세 폭탄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갑자기 바꾸면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온도는 27도에서 고정,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핵심 비법 선풍기. 제대로만 쓰면 보조 배터리급.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선풍기입니다. 에어컨 혼자 돌리지 마시고 꼭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세요. 선풍기 전기세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풍기 전기세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에어컨이 1시간에 1,000원어치 전기를 쓴다면
선풍기는 1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실험해 본 결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즉, 에어컨 온도를 27도로 맞춰두어도 몸으로 느끼는 시원함은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선풍기를 어디에 두고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풍기를 자기 몸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정답은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향하게 두는 겁니다. 그래야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로 골고루 퍼집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가 그걸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이 방법을 고객분들께 보여드릴 때마다 정말 신기해하세요. 어머, 갑자기 왜 이렇게 시원해졌죠?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틀어서 공기만 살짝 순환시켜주세요. 그러면 27도에서도 충분히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아끼고 시원함은 2배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겁니다. 세 번째 핵심 비법 에어컨 필터. 여기가 막히면 돈이 샌다. 이제 세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바로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필터 청소하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한 달 전? 2달 전? 아니면 아예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 코가 막히면 숨쉬기 힘들어서 답답하고 더 힘든 것처럼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하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에어컨이 2배, 3배로 더 열심히 돌아야죠. 당연히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폭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필터만 깨끗하게 유지해도 전기세는 확 줄어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소 2주에 한 번씩 미지근한 물에 주방 세제를 아주 조금 풀어서 살살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잘 헹군 다음 반드시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2주마다 하기 힘든데요? 하실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예를 들면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두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제가 AS 현장에서 갔던 집들 중엔 정말 필터 상태가 말도 못하게 심각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먼지로 꽉 막혀서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집일수록 당연히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들은 필터가 정말 심각하게 더러워져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집들은 제가 현장에서 필터 청소만 해드려도 그 다음 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필터는 에어컨의 폐활량을 높여 전기세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네 번째 핵심 비법 햇빛. 이 시간을 꼭 막으세요.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여름 낮 동안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실내 온도는 금세 2도, 3도씩 훌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서 햇빛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한 아파트에서 직접 실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조건의 두 집에서 한 곳은 커튼을 내리고 다른 한 곳은 그대로 둔 채로 비교해봤더니 전기요금 차이가 확실히 나더군요. 가능하다면 빛 차단율이 높은 암막 커튼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없으시다면 일반 커튼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햇빛이 직접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커튼 색상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특히 흰색이나 연한 컬러의 커튼이 햇빛 흡수를 덜해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방이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땐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 딱 그 서너 시간 동안만 커튼을 쳐두셨다가 해가 지면 다시 걷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이 방 안을 훨씬 수월하게 식힐 수 있어서 결국 전기요금 절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햇빛은 잠시 맞고 시원함은 오래오래 누리세요. 다섯 번째 핵심 비법 에어컨의 심장, 실외기를 돌보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실외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외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화분, 빨래 건조대, 자전거 같은 물건들이 실외기 바로 옆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외기의 역할은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물건들로 꽉 막혀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써야 하고 그만큼 전기요금은 치솟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외기 뒤쪽과 옆쪽으로 최소한 30cm 이상은 공간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외기 위에 간단한 차양막을 설치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가 그늘에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달에 한 번은 꼭 실외기 주변을 점검하세요. 낙엽이나 먼지, 쓰레기 등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볍게 청소도 해주세요. 특히 여름철 시작 전에 한번 대청소를 해주시면 그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제가 직접 갔던 어떤 집은 실외기 주변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거의 숨도 못 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경우엔 정말 단순히 주변 정리만 해드려도 다음 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의 심장인 실외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시원함과 절약, 2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이것까지 알면 전기세 반으로 줄어들까요?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꼭 알아두셔야 할 추가 꿀팁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걸 잘 활용하시면 똑같이 에어컨을 틀어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 시간, 특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전기요금이 가장 비쌉니다. 반면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만약 낮 시간 동안 외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녁 시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30분 전쯤 에어컨을 미리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원해져 있어서 쾌적하게 쉴 수 있고 갑자기 세게 틀어서 전기 소모량을 폭증시키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절약의 지름길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계속 켜둔 채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취침 모드 또는 수면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잠드는 시간대에는 약 26도 정도로 시작해서 새벽에는 자동으로 28도까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기온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우리 몸도 잠들면서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낮과 같은 온도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함께 돌려주면 높은 온도에서도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적은 전력으로도 충분한 쾌적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 방향도 무척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람을 위쪽이나 수평 방향으로 설정해 두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바람을 틀어놓으면 찬 공기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방 안 전체를 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바람을 아래로 바로 틀어놓으면 에어컨 주변은 시원하지만 방의 다른 구석은 여전히 더운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가전 제품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돌릴 때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 제품들도 함께 돌아가고 있다면 그 열기까지 방 안에 쌓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요리는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하시거나
최소한 환풍기를 함께 틀어서 열이 실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들은 꼭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대기 전력도 생각보다 꽤 쌓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에어컨 고장 신호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AS를 부르셔야 합니다. 먼저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다? 그건 분명히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운전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역시 고장의 전조입니다. 실내기에서 물이 새거나 심지어 얼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건 절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전기세가 갑자기 폭등했다? 이것도 에어컨 고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건 곰팡이나 세균 혹은 냉매가스 누출 등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AS 기사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써보다가 연락해야지 하다가 정말 덥고 급할 때는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장난 에어컨은 정상 작동하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두세 배 더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괜히 참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 보이면 빠르게 고치시는 게 오히려 전기세 절약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쓰고 싶으시다면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AS를 다니면서 본 에어컨 중엔요, 15년, 심지어 20년 된 제품들도 여전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집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정기적으로 꼼꼼히 청소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필터는 2주에 한 번, 실외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체 청소를 받으세요. 물론 청소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게 새 에어컨을 사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절약 방법들까지 함께 실천하시면 분명히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 꽤 많이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추가 선물, 건강까지 챙기는 꿀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만이 답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이스팩을 목이나 손목에 대보세요. 그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체온이 확 내려갑니다. 또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병을 꺼내 손으로 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찬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한결 시원해집니다. 시원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목과 손목을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부위들은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온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찬 곳에 오래 계시면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시고 얇은 긴팔옷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우시면 바로 걸쳐서 체온을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을 자주 드세요. 에어컨을 틀면 공기가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새 에어컨 구매 예정이신가요?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혹시 새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1등급이 가장 좋은 제품이고 5등급은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물론 1등급 제품은 초기 구입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사용할 걸 생각하면 전기세 절약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꼭 인버터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버터 에어컨은 실내 온도에 따라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 에어컨과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확연히 적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의 AS 서비스 품질입니다.
에어컨은 한두 해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보통 10년 이상 오래 사용하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AS가 잘 되는 브랜드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고장났을 때 AS가 늦어진다면 한여름 더위 속에서 며칠씩 고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방 크기에 맞는 적정 용량의 에어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방이 좁은데 너무 큰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평에서 10평 사이면 소형 에어컨, 10평에서 15평 사이는 중형, 15평에서 20평 사이는 대형 에어컨이 적당합니다. 이미 설치된 에어컨이 방 크기에 비해 너무 크다면 그럴 땐 문을 닫고 사용하시거나 공간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년 AS 기사의 마지막 비밀, 99%가 모르는 마법의 버튼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정말 특별한 특급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 버튼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에서 이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세 걱정이 확 줄어드는 놀라운 기능. 그 버튼의 이름은 바로 AI 자동 모드 또는 스마트 모드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거의 모든 최신 에어컨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고객 10명 중 9명은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이 버튼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에어컨이 정말 똑똑해집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방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까지 스스로 파악해서 그 순간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사람이 많으면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고 반대로 사람이 적으면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습도가 높으면 제습 기능을 강화하고 습도가 낮을 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연스럽게 제습을 줄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마치 옆에 전문가가 서서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실제로 이 기능을 저희 집에서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 모드로 사용할 때보다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5가지 절약 방법과 AI 모드를 함께 활용하신다면 그 효과는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세가 평소에 10만 원 나왔다면 5가지 절약 방법만 써도 78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모드까지 더하면 5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에어컨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AI, 스마트, 자동, 에코, 지능형 이런 단어가 적힌 버튼이 있다면 바로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버튼입니다. 만약 이런 버튼이 없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서 알려드린 5가지 방법들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름 전기요금 절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새 에어컨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AI 자동 모드나 스마트 모드 같은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구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 절약 효과로 몇 달만 써보셔도 그 차이는 금세 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올여름 시원하고 현명하게 보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는 무조건 27도로 고정하세요. 괜히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27도로 맞추고 그대로 두세요. 둘째, 에어컨을 켤 때는 선풍기를 꼭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바람은 절대 본인 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두어야 방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셋째, 필터 청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잊지 말고 꼭 하세요. 넷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해주세요. 다섯째, 실외기 주변 공간도 항상 비워두셔야 합니다. 50cm 이상 넓게 확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낮 시간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에는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밤에는 취침 모드나 수면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에어컨 바람 방향은 항상 위쪽이나 수평으로 맞추시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전자제품들이 내뿜는 열도 꼭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 냄새, 물새는 증상 등이 느껴진다면 절대 참고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AS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 비밀 무기, AI 자동 모드 또는 스마트 모드 버튼. 이 기능까지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들 하나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에어컨을 관리하고 수리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전문 지식은 과감히 빼고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약법만 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올여름 에어컨 하루 종일 켜두셔도 전기요금 걱정 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충분히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위 절대 참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온 관리, 수분 섭취 꼭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실생활 꿀팁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